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어떤 형태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공개하는 그런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그 FTA 17장에 나와 있는 참가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한국 기업은 미국 연방 벤더 등록 시스템인 SAM, System for Award Management에 등록하면 우리 한국의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기업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달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한국의 나라장터를 등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전반적으로 나머지 남아있는 그 FTA 17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17장 부속조 예외 조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살펴본 그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공고 사이트는 FedBizUp, 그래서 www.fbo.gov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미국 연방 조달 사업에 관련된 공고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기회를 저희가 확보하고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7조는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 규격에 관련된 사항,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어떠한 UL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미국 가구 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들이고, 또 그 기간, 사실은 실질적인 타임 피리어드는 한번 공고가 나가면 RFI, RFQ, RFP, 또 그 Request for Information, Request for Quotation, Request for Proposal,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요청서에 따라서 기간이 적게는 10일부터 30일 정도로 제한을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장 9조, 17장 10조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많이 담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이제 챕터 1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17장의 첨가 부속서의 17장 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7장 가는 상당히 중요한 서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장 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FTA 그 자유무역 협정 중에서 미국의 연방 정부 조달 시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이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서로, 물론 이게 한국 기업도 한국의 기업이나 정부기관도 연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지를 말하는 예외 조항이 바로 17장 가 조항입니다. 한번 17장 가 조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핵심적인 미국 국방부가 구매하는 조달 관련 물품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미 FTA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회계 연도가 미국은 매년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31일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2018년 이렇게 그 기준년을 말씀드리면, 한국 기준의 1월 1일부터 12월이 아닌 미국 기준의 10월 1일부터 그 다음에 9월 말까지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왜 17장 가가 중요한 항목이 되냐 하면, 2018년 기준으로 미 연방정부가 재화와 용역을 우리 하나로 약 630조 원 이상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미 국방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66%가 넘습니다. 자, 그래서 이 66%가 넘는 그 엄청난 시장에 대한 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또 법적인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WTA의 GPA 협정을 맺고 미국과의 그런 한미 FTA를 통해서 해결이 되지만 단 이런 그 17장 가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 조항 때문에 미 국방부에 관련된 조달을 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우리 나라와 미국과 맺은 이 한미 FTA의 17장 가 섹션에 보면 해당되지 않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기본적으로 국방부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고, 국방부에 관련된 제품, 그 다음에 17장 가 섹션의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정부 조달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이 있고, 또 정부 조달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국 연방 기관 중에서 서로 양을 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7장 이제 가에 보면 미국 정부 중에서 예를 들면 농무부 지원하는 특별, 예를 들면 급식 프로그램이나 또한 그런 특별한 인센티브나 상무부에서 진행하는 국립해양 대기관리처, 아니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해양 관련된 이런 조사 연구하는 부서나 특히 이제 국방부에 관련된 저희가 군급 번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Federal Supply Code라고 일반적으로 말해서 FSC 코드라고 표현하는데, 국방부에 관련된 상당히 많은 부분의 품목들이 모두 제외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이 사실은 제가 아마도 제가 2012년 FTA를 체결하기 전에 상당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국민적 이해를 잘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조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국민적 갈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FTA를 체결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아마 우리 미국과의 공공조달 시장, 특히 미국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미국 국방부가 차지하는 이런 비율,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도 우리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협상하는 저희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소외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미국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이제 조달 사업을 실질적으로 제가 해본 이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은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미국 연방정부 조달 예산의 66% 아니면 쉽게 말해서 65% 이상의 조달 예산이 미 국방부로 가는데, 그 국방부 조달 예산의 대부분의 품목이 한미 FTA 17장 가에 포함된 군급 번호에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없는 추가적인 다른,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미 군수협정, 소위 말해서 RDPMOU라는 그런 새로운 체제를 통하지 않고는 FTA를 통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입찰 기회를 참여하는데 상당한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제 제외된 품목 중에는 너무 상세한 것들은 저희가 이 공개된 강좌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없습니다만은, 모든 어떻게 보면 함선, 배에 관련된 것들, 또 자동차, 여객 자동차 이런 것들, 심지어는 척정 공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심지어 피형류, 모피류, 의복, 그런 거, 구두, 텐트, 이런 것들도 모두 국방 제품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 기업들이 FTA 나와 있는 정부 간 협정으로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복이라 하면 주로 미국 군복이죠. 그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우리 군인들이 입고 있는 위장복, 우리 군 복무할 때 쓰는 그런 품목은 사실 우리가 엄청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이 텍스타일에 오랫동안 역사가 있고 또 역량이 많은 반면에,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미국 국방부에 우리가 사실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재 위치는 여러 가지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보겠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30조가 넘는 그런 시장 중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0.2%가 되지 않는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국방 분야의 60% 이상의 그런 시장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미 FTA를 통해서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큰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금속 같은 저희가 스페셜티 메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코발트나 그런 니켈, 티타늄, 텅스턴 이런 것들은 좀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특수 금속은 대부분 다 이제 무기 시스템, 웨폰 시스템이나 아니면 미사일에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국방과 직결되는 것들은 서로 이제 상호간에 오픈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례니까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복이나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신발류 이런 것들이 모두 국방 품목으로 분류된 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조항이 아닌가 이렇게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웨폰 시스템이라고 통칭되는 무기 관련 운영 시스템 대부분 다 조달 품목으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사실은 심지어 베어링 같은 거, 또 통신 탐지 관련된 거, 전기 및 전자장비의 구성품도 사실은 군급번호 59번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파이버 옵틱 군급번호 60번에 보면 광섬유, 여러분들 광섬유 뭔지 아시죠? 파이버 옵틱 같은 거, 재료, 그 다음에 구성품, 심지어 조립품, 파이버 옵틱 조립품이나 부수품마저도 예외 조항으로 돼서 우리 한국 기업이 이런 제품, 완제품을 미 국방부에 진출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Department Energy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석유 비축에 관련된 것들도 석유 구매에 관련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국가 내셔널 시큐리티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조달에서 빠져 있는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17장 가 조항은 우리 기업에게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11장, 12장을 공부하실 때 이런 극복하는 방법과 또 절차, 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다시 지금 현재 우리가 FTA를 체결한 후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보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이 무역 흑자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정부 조달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적인 우리 구조적인 산업 구조적인 면과 또 정부 정책과 전략이 좀 변화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FTA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 17장 정부 조달 부분에서 빠져 있는 서로 제가 진출할 수 없는 17장 가 섹션에 대한 저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걸 개정을 하는 거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미국에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한 간접 진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조달, WTO의 정부 조달 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포함된 국가들은 상호 서로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Transparency, 투명하게 또 Procedure Fairness라 그러죠. 그 절차상의 공정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차별하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WTO의 GPA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도 미국과의 FTA를 통해서
미국 연방 정부가 발주하는 그런 입찰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와 과정 구체적인 것들 중에서 몇 가지 기억을 하셔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우리 한국 기업들은 미국 연방 정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벤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소위 SAM, System Award Management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미국 기업들은 물론 거꾸로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 입찰 공고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 정부가 지정한 그런 공지 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제가 획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입찰 과정 중에서 RFI, Request for Information, 시장 조사를 하는 시장 정보를 요청하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RFQ, Request for Quotation, 견적서, 일반적으로 간단한 제품, 기술적인 사양이 정확한 제품에 대한 제안서를 쓰는 것이고, 마지막 가장 복잡한 RFQ,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제안 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은 제품과 용역, 예를 들면 컴퓨터를 구매해서 컴퓨터를 몇 년 동안 유지, 보수, 관리하는 이런 복잡한 계약의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RFI, RFQ, RFP의 방식과 그 입찰하는 그 형태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우리 한미 FTA의 그런 체결 협정이 뭐 저희한테 유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공조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첨가 부속설인 17장 가에 포함되어 있는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는 미국 국방부 조달 사업에 참여의 제약이 너무 많은 것은 저희들한테 상당히 마이너스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66%가 넘는 미 연방 정부 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 국방부 조달 사업에 참여함에 있고, 또 그 시장을 또 확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WTO 체제상에서 어떤 구조를 통해서, 또 한미 FTA의 어떤 법적인 원칙에 대해서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챕터 2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한 공공조달 시장 규제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